안녕하십니까. 영화 디풀이 고담입니다.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은혼을 찍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바로 킹스맨. 오늘 방송은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뭐야? 일본 다녀와서 재활 프로그램 같은 느낌. 그래서 좀 연습차 네. 좀 해보겠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편집 없고요. 네. 편집이 있더라도 잠깐 끊기는 정도. 뭐 네. 그리고 또 뭐가 없죠? 지금 대본도 없고요. 네, 대본도 없고 네. 스포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스맨 어제 밤에 보고 왔는데 네. 어땠어요? 제가 무비적 부비적 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매튜본 감독이 2편을 찍어본 적이 없다. 아하! 1편만한 2편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아하!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말이 저주가 되는지 1편보다는 못한 2편이었으니까 형만 하나는 없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다소 1편보다는 똥꼬발랄함이 없는 느낌으로 봤습니다. 똥꼬 발랄함이 없다. 네. 저는 사실 어떤 영화를 소개하는 입장이고 네. 영화 유튜버로서 네. 이런 표현은 사실 쓰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또 관계자들도 보실 수 있고 제작진들도 볼 수도 있고 그래도 이 표현을 써야겠다. 핵노잼 킹스맨. 핵노잼까지. 네, 핵노잼 킹스맨이고 사실 뭐 웃긴 부분은 있었어요. 네. 덜어 있었으나 내가 생각하던 킹스맨 2는 아니었다. 라는 생각을 해봤죠. 질문 하나 해도요? 뭐야? 왜 똥꼬라는 건 왜 적었어요? 네가 그 똥꼬 뭐라고 그러잖아. 똥꼬발랄. 똥꼬 발랄. 예. 그런 느낌들이었어요. 네. 사실 저희가 내려올 때 네. 영화 다 보면서 엘리베이터 내려올 때 진짜 재미없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주변 반응은 또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걸 알아요? 그랬나요? 예. 선생님이 재미없다고 했을 때 선생님을 노려본 누군가가 있었나요? 예. 뭔가 재밌게 보신 분이 계신 것 같긴 한데 뭐 욕먹을 각오를 하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킹스맨 왜 똥꼬 발랄함이 없었나? 일단은 전체적으로 제작진이 2편을 고려 안 하고 만든 영화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2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에 약간 동반되는 그 설정 메꾸기? 그런 걸 많이 시도를 하다 보니 그거를 하는데 너무 소비를 많이 한 거예요. 그 전 작품에서는 킹스맨이 어떤 애들이고 그리고 이제 킹스맨 시험을 받아가는 에그시가 그 성장하는 과정이 재미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단 에그시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해 있는 상태고 하지만 죽은 해리를 돌아오게 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들의 완벽한 그 다시 복귀 그거를 그리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라 3편으로 가는 여정 그거를 위해서 쓴 2편 그렇게 느껴져서 오히려 그러니까 3편이 나오면 3편은 볼 것 같은데 3편이 2편보다 훨씬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너무 여정에 다 할애했어. 조금 거기다 보태자면은 그러니까 슬램덩크는 초보자가 겪는 아까 말했던 에그시가 이제 프로가 되는 그런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게 슬램덩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완벽한 선수야. 완벽한 선수인데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들을 겪어야 하는 H2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네. 이 두 작품은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양상이 누군 성장한 얘기고 누군 유지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지점이 그 지점인 것 같아요. 킹스맨이건 어떤 영화건 성장하는 구도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거나 그 상태에서 다른 일을 겪는 거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다는 그렇죠. 느낌이죠. 네, 그래서 좀 재미가 덜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상당히 어떤 영화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가수들이 2집 징크스라는 게 있잖아요. 1집이 좋다. 1편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주인공이 성장물이기 때문이죠. 근데 킹스맨에서는 이번에는 정말 완벽한 뭐 성장이 나든 친구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다른 사건이 생겼다는 그렇죠. 지점에서 좀 재미가 없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주인공한테 고난을 주는 부분들이 뭔가 좀 다른 커다란 사건이나 이런 거를 주기가 어려웠는지 여자친구 문제.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주변 인물들을 죽여나가는 걸로 해결한 느낌? JB도 그렇고 친구도 뭐 죽고. 친구도 그렇고 뭐 멀린도 그렇고 주변에 같은 킹스맨 동료 이제 란셀롯도 그렇고 다 죽여나간 게 이제 그 주변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냥 그 상황을 만드는 용으로 너무 이제 캐릭터 소비가 심했던 느낌도
드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살인자잖아요. 뭐 저기 살인자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어쩔 거긴 수 하죠. 없는 거긴 뭐. 하죠. 네. 저는 이 똥꼬발랄함이 있기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락 페스티벌 씬은 네. 저는 제기 똥꼬발랄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억지스러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이템만 봐도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이템. 그 아이템이 그 뭐죠? 이게 튜브 해가지고 살리는 거? 아, 그 알파젤. 알파젤. 네. 그 알파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는 구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80년대, 90년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도를 훨씬 뛰어넘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신문물을 만나는 건 당연히 또 영화에서 만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 아이템을 보고서는 신기하지 않아요. 이제 사람들은 스타워즈 비행기가 가도 아 스타워즈 비행기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아 저렇게 멋있는 최신 문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는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그런 영화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알파젤 같은 거는 정말 물론 실제로 내가 보고 그걸 쓰면은 굉장히 신기하겠죠. 하지만 영화에서의 알파젤은 너무나도 억지스러웠다. 재기발랄하지 않았어요. 약간 그 드래곤볼의 선두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냥 쓰면 살아나는. 뭔가 이렇게 막 되게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긴장 타게 만드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거면 돼. 거기다가 그거를 기억 상실이라는 그런 걸로 때웠잖아요. 그죠. 근데 후반부에 그 이제 채찍 쓰는 그 친구 위스키 네. 위스키한테 쓸 때는 뭐 몇 초 만에 그냥 기억력이 살아나는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도 신기하지 않았고 하나도 재기발랄하지 않았고 그냥 그 튜브가 부푼다는 거? 그 정도? 그러지 않았나. 네,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예로 들 수 있는 작품이 셜록인 것 같아요. 셜록이 이제 자살 아닌 자살을 하고 그 다음 시즌에 과연 그가 어떻게 살아 돌아올 것인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궁금증을 품었고 그렇죠. 결국 그 1편에서 보여준 게 어느 가능성으로도 막 그 나왔던 가설들을 다 한꺼번에 다 보여주면서 뭐 어떻게든 살아 돌아왔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한 방법이겠죠. 이런 느낌으로 해서 결국 이게 무마하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좀 여러 가지 그냥 가능성이 있는 상태구나. 뭐가 진실인지 모르게 거기서 어물쩍 넘어가면서 이렇게 무마시킨 경험이 있는데 킹스맨에서도 되게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해리를 어떻게 살려 돌아올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말 나름 현실적인 타협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기대치 이만큼 올려놓은 거에 대한 답치고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1편의 주인공이 그 적이 누구였죠? 발렌타인이 가자마자 헬기가 도착했잖아요. 네. 그 발렌타인은 정말 헬기를 발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차라리 기계로 만들었다가 더 현실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기계 막 팔도 나오는데 좀 그랬어요. 재기발랄함이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템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1편에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저의 경우는 아이템 때문에 킹스맨을 좋아하게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이템 모양이 라이터고 뭐 향수병이고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어떤 출국 심사를 해야 되는데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걸로 위장했다라는 거는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것도 설명 없이 짜자잔 뜨르르 하면서 거기에 뭐 향수병도 있고 뭐 라이터도 있고 야구공도 있고 전 이게 왜 굳이 그렇게 만들어야 됐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던지는 거고 어차피 위장하지 않고 어떤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 스토리가 내러티브가 있지 않는 이상은 굳이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그냥 폭탄 던지면 되는 건데 거기서 향수병 눌러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신기하겠지? 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니했다라고 생각해요. 뭐 내용이 없잖아요. 뭐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스파이니까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고 생각한 걸 수도 있어요. 1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설명을 됐다. 그렇죠. 느낌으로. 근데 야구공은 정말
뭐 그거는 미국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정말 1차원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야구를 보여줬거든요. 뒤에 예, TV로. 뭔가 우차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킹스맨이 재미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왜 재미가 없었을까? 기본적으로 재미가 아예 없는 영화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볼만했어요. 근데 이게 킹스맨이란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쉽다라는 평이 계속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냥 스파이물이라고 했으면은 뭐 이 정도면 깜빡하게 만들었네라고 생각할 텐데 자꾸 킹스맨이란 타이틀을 놓고 보니까 이게 아쉬운 거예요. 특히 그 킹스맨에서 보여줬던 그 음악과 그 다음에 그 뭔가 맞는 합, 액션 이런 것들이 전편에 비해서 업그레이드된 느낌은 확실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좀 봤던 거의 연장이라는 느낌이 더 강했고 그리고 뭔가 해리아트의 그 교회신 같은 충격 그리고 마지막에 막 머리가 뽕뽕뽕 터져나가는 그 뭔가 황당무계함 그런 게 좀 너무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이가 없어서 막 박수 치면서 웃게 되는 그런 게 계속 빠져나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반복하긴 싫었을 거예요. 감독 스스로 반복하긴 싫었을 텐데 그런 뭔가 위기와 그런 과정 겪는 것들이 좀 아쉬운 게 강했고 그리고 전편에 했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조금씩 비껴나가는 클리셰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뭔가 효과적인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느낌도 강했고 여러모로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뭔가 이 편이 온전하게 이야기로서 완성되는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고편에서 또 예고편에서 봤을 때는 노래가 정말 잘 쓰였더라고요. 잘 쓰는데 막상 영화를 보고 나니까 지뢰를 밟았을 때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터진단 말이에요. 자, 최첨단 과학 기술이 지작되어 있는 스테이츠맨과 킹스맨의 연합 작전이었기도 했고, 그런데 지뢰 하나 밟은 걸로 피할 수 없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그 노래? 그냥 저는 그냥 그거에서 그냥 킹스맨의 원래 그냥 그런 엉뚱함이라고 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했어요. 지뢰는 조금 아쉬웠지만. 물론 저도 그러니까 킹스맨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넘어간 경우가 많고 저 옆에서 같이 보면 알겠지만 제가 막 터져서 웃은 적도 있어요. 그게 킹스맨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긴 한데 그러니까 껴맞힌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것도 좀 별로였고 저는 일단은 킹스맨이라고 하면은 제가 좋아했던 킹스맨은 물론 재기발랄함도 있지만 그 재기발랄함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 재기발랄함 안에는 분명히 007에 대한 정서가 있었어요. 007에 대한 정서를 패러디함으로써 기존의 스파이들을 돌려가면서 우리는 이래 이런 스타일이야 저런 스파이들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 이런 스파이들이 활약을 하고 있어 라는 정서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재기발랄함으로 변장이 돼서 굉장히 재밌게 나왔던 거지. 요번 편을 보면은 그런 스파이에 대한 패러디나 아니면은 반박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점이 킹스맨의 가장 큰 실패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악당들을 확 죽인 다음에 탁 포즈 취하면서 내가 구하러 왔어 반쪽 갈라지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 앞에 깔리는 복선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킹스맨은 제가 생각했을 때 킹스맨은 뭐였냐면 무서운 영화 같은 시리즈였어요. 어떤 공포 영화를 빗대서 패러디를 한 다음에 자기만의 해석으로 재미를 주는 영화류 한마디로 패러디류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킹스맨은 요번에는 굉장히 액션에 치중을 했고 거기다가 캐릭터에 치중을 했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큰 스케일의 어떤 범위를 늘린 그 뭐라고 하냐 악당의 그런 범죄들 그런 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쉬운 거죠.
분명히 그 스파이에 대한 까는 것만 있었어도 제가 지금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 물론 그건 있어요. 이번에 킹스맨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트럼프나 아, 두테르테의 느낌을 뭔가 많이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 현상들을 집약해서 여기다 녹여놨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걸 느낄 때는 더 좋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저희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멀리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정서가 그렇게 많이 와닿진 않았거든요. 뭐 마약이라든지 뭐 이거는 뭐 정서상의 문제니까는 뭐 우리나라는 좀 집중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뭐 마약을 한 사람 다 죽여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막 와닿던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한 사람 많이. 그렇죠. 얼마 전에 나오긴- 남경필 아들.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뭐 네. 요새는 뭐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요. 하면 안 네. 되죠.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에 빠뜨리는 것도 그러니까 느낌이 전편이 좀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을 조명하는 느낌이 조금 강했는데 이번에는 좀 세계적인 일들은 많이 보여주지 않았고 좀 미국 자체에 한정돼서 일어난 듯한 느낌이 더 강했어요. 물론 전 세계에 뭐 이걸 배송하게 된다,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게 있다 그러고서 뭐 막 주인공 친구들 모습도 영국인의 친구들 모습도 보여주고 이러긴 했지만 어쨌든 사람들을 그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막 정책을 펼치고 그걸 다 소탕하겠다고 생각한 건 또 미국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킹스맨 본인들이 갖고 있던 그 세계를 구하는 스케일 자체를 좀 그런 걸로 축소해버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발렌타인이 되게 재밌었던 거는 스스로 그 자신이 어느 정도는 행동하는 스타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직접 킹스맨의 본거지에 가서 양복을 맞추면서 약을 올리고 직접 그 교회에 찾아가서 해리에게 내가 이런 거 해서 너를 이렇게 만들었지, 그리고 막 너를 비웃으면서 총을 빵 쏴주고 막 이런 좀 현장직과 겸용된 그런 악당이었다고 하면은 이번에 포피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서 그냥 데스크에 앉아서 그냥 일만 하는 사장님? 그거 알아요? 처음에 나올 때 여기는 아무도 발견하지 않은 곳이라고 했는데 킹스맨이 바로 찾아왔어요. 뭐 그 과정에 있긴 있었지만 네, 어쨌든 그런 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그런 로봇 강아지나 이런 거에 대한 설정이나 그런 하이 테크놀로지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막 이랬던 곳이 좀 더 뭔가 놀라운 기계적인 뭔가 나올 줄 알고 저 기대를 했거든요. 그렇죠. 어느 걔도 만들었는데. 걔도 만들고 사람하고 대화가 어느 정도 되는 로봇들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막 뭔가 더 뒤에 있겠지 했는데 어이없는 부분에서 악당 보스가 퇴장을 하고 오히려 정말 아니길 바랬던 스테이츠맨 중에 한 명과 마지막 전투를 하고 그 다음이 또 없어요.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뭔가 그 킹스맨 전편은 점점 가다가 마지막에 머리가 뻥뻥뻥 터지면서 그 피날레를 막 확 끌어올리는 그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이 갑자기 불이 막 타오르려고 하다가 톡 꺼진 느낌이에요. 가스 없는 가스불 같은 느낌. 그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 개 CG가 그 개 로봇이 네. 굉장히 그 위협적이지 않지 않았어요? 저는 그 정도면 좀 충분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너무 귀여웠어요. 귀여웠다.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어떤 지금 여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스테이츠맨의 그 위스키가 최종 보스고 그 밑에 보스가 이제 개처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따져서. 네. 근데 그 개가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저는. 친구 막 이런 거 나오고 그건 좀 웃기긴 했다. 그래서 뭐 저걸 저렇게 뭐 무섭다고 표현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별로였고. 엘튼 존 비중도 생각보다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사실 처음에 소개할 때 킹스맨은 어떤 영화였냐라고 할 때 엘튼 존으로 시작해서 엘튼 존으로 끝났다. 이것은 엘튼 존에게 바치는 뭔가 헌정 영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비중이 많았고, 사실 다른 가수가 나와도 더 좋았을 법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가수들이 다 갖춰가지고 뭔가 한다는 느낌을 줬어야 되는데 엘튼 존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약 때 좀 어려웠지 않았나. 아이 뭐 모시기 어려운 분이니까 그렇죠. 이해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뽑아 먹을 수 있을 때 예. 뽑아 먹어야 된다는 예.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너무 시나리오상 개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전편에 이제 우리 스타워즈 마크 해밀은 그렇게 막 비중을 엄청 주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줬다. 사실 채닝 테인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채닝 테이텀은 제가 보기에는 매직 마이크의 연장선으로 나온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춤을 추다 보니까 춤을 추고 왜 굳이 팬티씬을 넣어야 했고 거기서 꼭 팬티씬도 거기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했는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거죠. 뭐 자랑하는 거겠죠? 계약할 때 이런 거죠. 엘튼 존은 나 분량 많이 나와줘. 그리고 채닝 테이텀은 나 밑에서부터 잡아줘. 이거겠죠. 아주 그냥 상대적인 박탈감이 드는. 그렇게 작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은 그게 평범한 상태잖아요. 이거 19금 달아야 되는데 이러면. 자, 그러면은 명장면과 졸장면 정도를 뽑아보고 그럴까요? 명장면과 졸장면이라. 네. 제일 좋았던 장면은 그냥 긴장감부터 해서 재밌었던 게 그 설원에서 이제 그 뭐야 케이블카? 그거 도는 장면? 그냥 그게 엄청 대단했던 건 아닌데 그냥 긴박했어요. 할아버님들이 이제 앉아서 멈출 수 없는 오오오오 하다가 3일 만에 돌 제대로 쐈어. 나가는 장면이나 이런 게 역시 성격하고 뭔지 닮은 장면. 참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나오길 원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 장면이 무척 재미있었고, 그 다음에 뭔가 그 다음 상황을 알 수 없는 뭐 그런 느낌을 많이 줘서 그 뒤에 다 동반되는 액션들도 멋있었고, 왜냐면 그 채찍 쓰는 그 위스키가 전투 방법을 제대로 보여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좋았고, 졸 장면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 비슷하지만 포피가 죽는 장면. 너무 어이없었어요. 이 아이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겠죠. 뭐 채식주의자 만세 이러면서 끝났는데, 저는 그게 비밀번호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뭐 이렇게 되게 흘리듯이 그냥 웃으면서 스스로 말해버리니까 사람들도 처음에 그렇게 인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고서 그래 비밀번호 털었으니까 이제 뭐 대충 뭐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 얘가 전 사실 그 반전이 있을 줄 알았어요. 웃더라고. 그래서 사실 나는 내성이 있지 막 이러면서 뭔가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푹 쓰러져 죽어버리니까 포피. 좀 그게 너무 아쉬웠고, 이거 스테이츠맨에서 그 위스키가 저는 완벽한 배신자였으면 차라리 그 걔가 골드서클 멤버였다 뭐 이런 게 나왔으면 차라리 모를까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죠. 네, 본인도 골든서클 멤버도 아니었고 그냥 똑같이 미국 대통령을 그와 같은 사상에 의해서 도테르테. 그런 거를 이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가 이제 되게 뭔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뭐 이렇게 처음에 막 계속 법원이었나? 걔가 이제 자기의 현장직 요원 그걸 하는 거를 막았다. 위스키가 꾸준히 막았었다라고 하는 것도 뭔가 그러니까 이게 위스키가 그 사람을 싫어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성의 뭐 사회적 참정이나 이런 거를 싫어하는 그냥 그런 뭔가 막 꼰대의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표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게 막 펼쳐지니까 설득력이 좀 없었죠. 부족했죠. 네, 위스키란 인물에 대해서 조명할 그거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있었어요, 있기는. 어떤 거? 기억 돌아올 때 한 컷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 전까지 그걸로 설명했다니까. 그 전까지 그 애들과의 그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여자 꼬시는 것만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뭐 세뇨리따 막 이런 거가 했을 것 같이 스페인 사람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알고 보니까 나는 미국 전통 보수주의야 막 이런 느낌이 나와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명장면은 일단 라이터 키는 거 있잖아요. 예. 친구가 라이터 키는 거. 아, 저 거기서 어떻게 그거 내려놔 이거잖아요. 이거 막 우와 나 너무 긴장감 있더라고. 그래서 우와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딱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비살이 빵 나오잖아요. 아 여기가 정말 대박이었고 여기는 그 좀 배우고 싶은 장면이었어요. 긴장감을 높이는 장면. 그리고 그 위스키가 권총 쏘는 거 있죠. 채찍보다도 권총 쏘는 그 액션이 진짜 최고였어요. 진짜 막 한 명씩 딱 정확하게 탁 타겟하고 머리 날리고 막 촉촉촉촉 날리고 탕탕탕탕 썰어지고 여기 너무 멋있었어요. 채찍보다도 훨씬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잘못해서 이렇게 샤다 이런 거야. 잘못하면 큰일 나는 기술이야. 그런데 이 액션 장면 빼고는 다 액션이 저는 후졌다고 생각해요. 특히 최고의 후진 액션은 맨 처음 택시씬.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저는 이제 옛날에는 CG가 티가 나면은 티가 난다고 별로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CG는 그냥 영화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CG에 대한 얘기는 이제 조금 티가 나더라도 저 사람이 저렇게 표현하려고 했구나 라는 것만 이제 인식하고 이제 넘어가는 수준인데 요번 택시 이 씬은 어떤 액션을 보여주려고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느낌이 트랜스포머 보는 것 같았어요. 장면이 인식이 하나도 안 돼요. 어떤 아까 말했던 위스키가 총 날리는 장면은 인지가 되거든요. 이 사람을 쏘고 저 사람을 쏘고 저 사람을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눕히고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택시 안에 씬은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뭐 매다른 것처럼 이렇게 그 카메라가 뭐 어깨 사이로 이렇게 무빙을 줬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안 읽혔어요. 그리고 CGT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굉장히 이 씬을 몰입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물론 나중에 TV로 나오거나 뭐 스마트폰 기기로 볼 때는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극장에서는 너무 안 읽혀가지고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오프닝 씬이 굳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야 될까? 그걸 싸우고 나서 걔네들이 미사일 한 방이면 터트려도 돼요 아이씨 이제 터트리게 하더니 빵 터지고 아이씨 잠수해야 돼요 잠수해가지고 똥통에 다시 빠지는 그 씬이 나는 이거 왜 있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전혀 의미 없는 씬이었고 그 적과 만나는 그러니까 이런 적이 있었다라는 장면 이외 그러니까 만약에 길거리에 가다가 저쪽에서 이렇게 뭐 어떤 스파이 짓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그 적을 본 적이 있어. 그렇게 해서도 넘어가도 그냥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었는데 굳이 그거를 여러 액션과 어떤 재미적인 요소를 가져가려 억지로 개그 코드를 넣어가지고 하는 게 최악의 오프닝 씬이 아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기계팔이 해킹하는 걸 넣기 위한 딸이었죠. 굳이 그러면은 기계팔만 투입시켜가지고 찍기 이렇게 가가지고 킹스맨이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니야. 만만하더만 뭐 차에 넣어가지고 차에 있는 걸로 다 해킹해버리는데 어쨌든 그리고 그런 고담이 많았던 거 연장선으로 따지면은 마지막에 이제 위스키랑 이제 두 갤러 헤드의 전투씬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인식이 잘 되면서 네. 그게 아마 이제 전편의 해리아트의 그거와 연장선에 있는 액션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확하게 딱딱딱딱 합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하면서 원테이크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오프닝 씬보다는 아까 말했던 그 씬, 그 씬보다는 난 권총, 촉촉촉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전체 평을 한번 해보고 끝내죠. 킹스맨 3로 가는 기나긴 여정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답도 없고 의미도 없고. 저는 이 영화의 정체성, 스파이를 깔 수 있는 패러디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체닝 테이텀은 3에서부터 활약을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그씨와 같은 성격의 미국인 아니에요. 뭔가 좀 톡톡 튀고 말도 안 듣고 요즘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젊은이들인데 그 두 명이 나중에는 활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상하게 1편에서는 그 누구죠? 갤러헤드가 굉장히 저는 신사적이고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안 멋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뭐 그걸 찾는데 폼 찾는데 주력했다. 아니 맨 마지막도 그렇게 신사적이거나 뭔가 그런 느낌은 안 들었고 그냥 그저 바보 같은 느낌으로 나와서 내가 좋아했던 그 신사적인 영국 신사의 모습을 못 봐서 좀 그랬어요. 아마 뭐 한 3편쯤에 그분이 야서가 되어 있거나 뭐 이러면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난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아서들이 형편이 없어. 미사람 모습은 끝이야. 관리직이란 다 관리직이란다 그런 거야? 네. 그래도 그 사람들도 어떤 현직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이제 전투에 나가고 아니에요. 감도 없고 다 죽었잖아. 권총과 미사일이란 대단한 거예요. 봐봐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하면서 문을 열고 와요. 총 빵 쏴요. 죽어요. 그래? 뭐 어쨌든 위험한 겁니다. 총과 미사일이란 참 위험한 거예요. 로켓맨.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고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근데 그거 알아요? 뭐? 멀린 살아 돌아올 것 같은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는 거야. 근데 그 파파라치 샷이 있었어요. 마크 스트롱이 스코틀랜드 전통 복장 입고 있는데 다리에 그 블루 그린 스크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게 있었어요. 스크린샷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